아홉 번째 테마는 중복조합인데 방정식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도 예제 많이 나와 있죠. 보통 중복조합 문제가 방정식이랑 많이 얽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테마 8에서 했던 내용들도 방정식으로 사실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항상 그게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방정식은 좀 따로 떨어뜨려서 볼 건데 이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었죠. 의미 아닌 정수가 가장 기본이고 x, y, z 3개고요. 그리고 총 더해서 8이 돼야 되죠. 이거 3H8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요거는 10C2가 되니까 45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좀 바뀌어서 자연수다라고 해볼게요. 자연수라고 하면은 지금 의미 아닌 정수, 얘는 x, y, z가 0 이상인 경우죠. 근데 자연수는 1 이상인 경우잖아요. 얘도 1 이상, 얘도 1 이상, 얘도 1 이상. 그러면은 공을 하나 미리 넣어놓고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3개가 있고요. 총 8개 중에서 하나씩 넣고 시작을 하니까 공을 3개를 미리 쓴 거예요. 그럼 3H5가 되니까 7C2 해서 21가지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약간 세분화시켜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X 범위는 0 이상, Y 범위는 2 이상, Z 범위는 4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줬다라고 하시면은 X는 이미 0 이상이니까 이미 의미 아닌 정수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Y는 2 이상이죠. 그럼 공 2개 넣어놓고 시작을 하고 Z는 4 이상이니까 공을 4개를 넣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서로 다른 3개에다가 공을 넣는데요. 공 2개, 4개, 총 6개를 미리 넣어놓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넣어줄 수 있는 공은 2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3H2로 계산이 되니까 4C이죠. 총 6가지 경우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XYZ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나눠드렸고요. 심지어 여기 개수가 다른 경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 있었죠. 그런 거를 원래 정규 수업 시간에 그렇게까지 자세히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설명을 안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문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쪽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럼에도 그때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부등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은요, 의미 아닌 정수인 상황에서 개수가 같은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구하는 게 바로 중복조합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쵸? 이건 수업 시간에 말씀 안 드렸던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미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등식으로 주어진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거고요. 이렇게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부등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 이하 이게 있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줄였어도 괜찮죠. x, y, z의 순서쌍 이 순서쌍의 개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쵸?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할까? 얘는 부등식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방정식이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럼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줄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부등식 요 상황에서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 이하인 상황이잖아요. 그쵸? 요 상황이죠? 자, 그럼 8 이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 부등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인 경우가 있겠죠. 7인 경우가 있겠고 6인 경우가 있겠죠. 쭉 가시면 1인 경우, 0인 경우가 있겠죠.
그쵸? 9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준 거죠. 각각이 방정식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3h8이 될 거예요. 그쵸? 요거는 10c2니까 45가지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3h7이죠. 9c이니까 어이구 36이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3h6이 되죠. 8c이니까 28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하면요. 요거 는 1은 자리가 없으면 지울게요. 0일 경우 x, y, z가 0일 경우는 3h0 어차피 요거 지금 한 가지 경우죠. x0, y0, z0이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9개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여기 나오는 요 값들을 전부 더해 주시면요. 요게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쌍의 개수가 될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꾸긴 했어요. 근데 방정식이 9개나 나왔죠. 힘들죠? 제가 이거 8로 해서 망정이지 막 20, 막 이런 걸로 해봐요. 죽어봐라 하고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2하다, 32하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경우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드십니다. 물론 나중에 이항 정리 하시고 나서 이항 정리하고 나서 그 이항계수 성질 파트 가시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있어요. 그 파스칼의 삼각형 하시면요. 거기서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계산을 해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할 수 있긴 해요. 자, 요게 뭐 맛보기로 할까? 10시 2가 되고요. 요거 9시 2가 되고 요거 8시 2가 됐었죠. 요거는 3시 0이 됐었죠. 그쵸. 2시 0이죠. 요 위에가 3시 1이고 요게 2시 0이죠. 똑똑똑 요런 식으로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걸 다 더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키스틱 공식이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요게 11시 3이라는 게 나와요. 11시 3. 네, 놀랍게도 이게 나옵니다. 11시 3이라는 게 나와서 이거 계산하시면 11, 19, 3, 2, 1 그러면은 3, 5, 165가 나오겠죠. 자, 이거 다 더하면 165다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귀찮아요. 그쵸? 이거를 한 번에 방정식으로 바꿔볼게요. 하나의 방정식으로. 9개의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의 방정식으로 바꿀 건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미지수를 도입하는 겁니다. 새로운 미지수를 도입.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합시다. 자, 165였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둘게요.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제가 미지수를 도입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미지수 도입할 거냐면요. 여기 x, y, z 있죠? w라는 거를 만들게요. w를 만들어서 오른쪽을 등호로 바꿔주고 는 8로 바꿉시다. 자, 그랬을 때 이 w는요. w도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 y, z, w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w는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죠. 자, x, y, z랑 w를 나눠서 볼게요. 만약에 w가 0이다 라고 하시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 되겠죠. w가 1이면요. 얘는 7이 될 거고요. w가 2면은 이거 3개 더한 건 6이 되겠죠. 그럼 쭉 가서 w가 7이면은 얘는 1이 될 거고요. w가 8이 되는 순간 얘는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죠. 이 9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제가 w를 임의로 추가를 했잖아요. 이거를 빼놓고 볼게요. 이게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쪽만 보시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인 경우, 그쵸? 7인 경우, 6인 경우 쭉 똑같이 대응이 되다가 0인 경우까지 똑같이 나오죠. 그쵸?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지금 상황이 케이스 분류가 똑같이 됐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쵸? 그러면은 이 w라는 미지수, 의미 아닌 정수 요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부등식이 방정식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리고 이 w는
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딱 케이스 분류가 정확하게 되도록 이런 영향만 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니까 총 서로 다른 게 4개가 있고요. 8개를 택해주면 된다는 거죠. 되십니까? 자, 그럼 요거는 계산하시면 11C3. 아까 봤던 숫자죠. 저기서 11C3. 이거 뭐였어요? 165죠.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우리가 임의로 이게 8일 때, 7일 때, 6일 때 나눠줬죠. 근데 여기서는 W라는 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W가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0일 때부터 8일 때까지 자동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과일을 사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과일을 사시는데 사과를 X개를 사시고요. 딸기, 전 딸기가 좋더라고요. 딸기를 Y개를 사시고 레몬, 그래. 레몬을 Z개를 산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3개를 합쳐서 사과랑 딸기랑 레몬을 합쳐서 8개 이하를 산다라고 해봐요. 그럼 딱 이 문제 상황이죠. 그쵸? 그럼 뭐 사과만 8개 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공평하게 3개, 3개, 2개 살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은 1개, 1개, 1개 사도 되죠. 8개 이하니까. 되셨나요? 자, 이렇게 사과, 딸기, 레몬 합쳐서 8개 이하를 사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저 W의 역할이 뭐냐면요. 이거 그냥 가져올 거예요. 어디 담아오겠죠? 비닐봉지에 담는다고 해봅시다. 비닐봉지가 W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 딸기, 레몬 합쳐서 여러분들이 장바구니를 집에서 챙겨갈 수도 있잖아요. 비닐 따로 안 쓰고. 그러면은 비닐봉지 안 쓰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4개 합쳐서 8개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만약에 비닐봉지를 하나 쓴다라고 해봐요. 하나 쓰면은 사과, 딸기, 레몬 합쳐서 7개 사면 되죠. 그쵸? 사과, 딸기, 레몬 합쳐서 6개 사고 싶다 하면은 비닐봉지까지 합쳐서 비닐봉지를 2개 사면 되는 거예요. 2개 사는 게 아니지. 2개 뜯어오면 되는 거예요. 사과, 딸기, 레몬을 5개를 사고 싶으면요. 비닐봉지를 3개 쓰면 돼요. 그럼 합해서 8개잖아요. 그쵸? 사과, 딸기, 레몬을 합쳐서 하나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비닐봉지를 7개 뜯어오는 거예요. 그럼 더해서 합해서 8개잖아요. 그쵸? 사과, 딸기, 레몬을 안 사고 비닐봉지만 8개 뜯어와도 되겠죠? 아, 물론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일회용품 아껴 쓰셔야 되고요.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게 최고지만은 저는 이 이상의 비율을 찾을 수가 없겠어요. 일회용품은 각자 잘 아껴 쓰시도록 하고, 자, 그래서 사과, 딸기, 레몬이랑 봉지까지 합쳐서 8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8개 샀을 때는 봉지 안 챙기고 7개면은 봉지 하나, 6개면 봉지 2개. 어차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봉지가 아니죠. 사과, 딸기, 레몬이 8개 이하 담기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게 중요한 거죠. 봉지는 뭐 0개 있으나 8개 있으나 상관없죠. 내가 사고 싶은 과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우리가 W라는 미지수를 도입을 해서 이 값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걔를 경우 나누지 않고 바로 구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원리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뭐 좀 예제로 하나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뒤쪽에 문제를 또 다루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방정식, 부등식이 있는데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다. 요게 15 이하가 된다. 그리고 x, y, z, w가 의미 아닌 정수다. 이걸 만족하는 수사성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시면은 요거 부등식이네. 그러면은 15 이하니까 얘네들 15개 이하 사면 되는구나. 그럼 비닐봉지를 하나 추가하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하고서 뭐 미지수 뭐 아무렇게나 놓으세요. 비닐봉지까지 합쳐서 15개 이렇게 세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전부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서로 다른 게 지금 5개가 있죠? 5개가 있고 총 15개를 사니까 OH15다.
그래서 19C4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그쵸? 컴비네이션 계산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의 의미 아닌 정수, 미지수를 도입해서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더라 라는 거, 이 내용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쓰이는 도구예요.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 물론 이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추고 계셔야겠죠? 이 내용 이따가 문제에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가 45번에 아마 실어놨을 거예요. 10. 자, 아이고 문제 진짜 많이 실어놨죠? 21페이지 45번에 문제를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17년 교육청 문제니까 비교적 최근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지우고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36번 가도록 할게요. 사과, 감배귤 4종류의 과일 중에서 8개를 선택한다. 그쵸? 그럼 요거 문제 보시는 순간요. 여기다가 뭐 사과, 모시기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과, 감, 배, 귤 합해서 8개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사과의 개수, 감의 개수, 배의 개수, 귤의 개수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사과는 1개 이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 배, 귤은 하나 이상씩 선택을 하라. 그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그 괄호 열고 단, 과일은 각각 8개 이상씩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충분히 많다는 거죠. x가 8이고 나머지가 x가 8이면 안 되죠. 0008 이런 식으로 네, w가 8이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요거는 중복 조합의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가 요 값들이 어떤 값 이상이다라는 건 많이 보셨어요. 그쵸? 하나 이상이니까 공을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된다. 요 컨셉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이하다 라고 하시면요. 이거는 뭐 미리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쵸? 미리 줬다가 막 개수 넘기면 어떡해요? 미리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게 나오냐면요. x가 1인 경우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0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죠? 자, 그럼 x가 1일 때 볼게요. x가 1이시면요. x자리에다 1을 대입하시면 되죠. 1 넣으시면은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7이 될 건데 여기 있는 요 y, z, w는 자연수죠. 1 이상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3개에서 그리고 서로 같은 공 7개를 주는데 공을 하나씩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총 3개를 빼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3h4가 되죠. 그럼 요거 6c2로 바뀌고요. 그러면은 총 15가지 경우다 라고 계산이 되시겠네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 x자리에다가 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그대로 8이 될 거고 얘네들 여전히 자연수죠. 하나씩 넣어놓고 시작하면 되죠. 그럼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3h 8 빼기 3으로. 그쵸? 요거 3h5가 될 거고요. 요거는 7c2니까 21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케이스 분류했죠. 케이스 분류는 뭐다? 덧셈이다. 케이스 분류는 다시 합치는 거예요. 나눴으니까 합친다. 그러면 요거 답 내실 때 곱하는 게 아니라 15 더하기 21에서 총 36가지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이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케이스 다 나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번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고요. 37번, 8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보시면은 역시나 똑같이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쵸? 우리가 보통 중복조합 방정식 문제 풀 때는 그 미지수들 앞에 개수가 다 같아야 된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보시면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같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37번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5w가 14다.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양의 정수라는 말은 0을 포함하지 않는다. 즉 1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양의 정수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수죠. x, y, z, w는 자연수입니다. 1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개수가 다르다. 개수가 다르다? 쟤만 앞에가 5네. 그럼 저거는 중복조합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케이스 나눈다. W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쟤는 1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W가 1일 때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게 만약에 뭐 음이 아닌 정수면 0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W가 2인 경우도 있겠죠? W가 2. 근데 케이스 3가 있을까요? W가 3인 경우. 만약에 W가 3이다 라고 하시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마이너스 1인데 자연수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존재할 수 없구나. W는 1 또는 2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대로 대입하시는 거예요. W가 1이다 라고 하시면요. 여기가 5가 되죠? 넘기시면은 9가 되고 이제 바로 갈게요. 서로 다른 세 개, X, Y, Z 있으니까 3 쓰시고 9인데 얘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3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3H6이 될 거고요. 8C 2로 계산이 되니까 28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W가 2인 경우인데 W가 2면은 요 파란 네모가 10이 되죠? 넘어가면 4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개가 있고요. 4에서 3 빼줘야 되죠? 그러면 3H1이니까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이건 사실 그냥 바로 보실 수 있는 게 하나씩 주고 나면은 하나 남잖아요. 그쵸? 그 하나를 어디다 줄까 고르는 방법이 세 가지죠.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마지막에 답 내실 때는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31가지 경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지금 얘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수를 대입해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정수해를 다루기 때문에 대입해가지고 해결을 해버리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38번 갈 텐데 38번도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예요. 38번 볼게요. 이것도 개수가 같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보시면 음이 아닌 정수 A, B, C, D라고 나와 있고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죠. 그쵸? 얘도 뭐예요? 개수가 다르죠? 얘만 3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쵸? 케이스 분류죠? 그쵸? 케이스 분류. 구체적인 값을 대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A, B, C, D 어차피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부터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케이스 분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침 요 밑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이하래요. 그쵸? 그런데 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얘가 5 이하란 얘기죠. 그럼 이거 이렇게 바꿔 쓸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에 10-3D죠? 요거 2항. 그럼 요게 5 이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3D가 5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 부분 계산하시면 3D가 5 이상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는 했지만 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D는 0 안 되고 1 안 되죠. 뭐부터 시작한다? 2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D가 2인 경우가 되겠죠? 케이스 1은 D가 2인 경우.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케이스 2는요. D가 이제 3인 경우 보시면 되겠죠? 그쵸? D가 3이면은 여기가 9가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죠.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D가 4라고 해봐요. D가 4면은 여기 네모가 12가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음수가 나오죠. 그쵸?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뭐 직접 할 때마다 분류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뒤에다 2를 대입하시면은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냥 바로 3H4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못 받아도 되니까 따로 빼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요거 6C2니까 15가지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D가 3인 경우고 D가 3이면은 요 네모값이 9죠. 그럼 요게 1이죠. 그럼 이거 사실 세 가지죠, 그냥. 그쵸? 1, 0, 0, 0, 1, 0, 0, 0, 1. 뭐 구지식으로 쓰실 거면은 3H1. 계산하시면은 3. 자,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했죠? 그러면은 다시 합치세요. 답을 내실 때는 15 더하기 3에서 18이다 라고 해주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37번은 3번 31 해주시면 되고 38번은 1번 18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36번이 답이 36이네요. 뭐 그건 우연의 일치고요. 이렇게 37번, 38번은 개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이 유형을 살펴봤고요. 어떻게 해준다? 케이스 분류한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37, 38도 우리가 해결을 해줬고요. 그럼 이번 테마는 좀 할 게 많아요. 제가 문제를 좀 많이 우겨 넣어서 근데 또 어떤 유형도 막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내서 문제 풀고 공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보도록 할게요. 17페이지 3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w. 이 조건에 민감하셔야 돼요. x, y, z, w는 자연수입니다. 이게 뭐 자연수인지 의미 아닌 정수인지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달라졌었죠. 물론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고 쓰셔도 돼요. 자, 이때 순서쌍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이거 중복조합 컨셉일 거다라는 거 느낌 오시고 가 조건을 보는 순간 그 느낌은 확실해지시죠? 가 조건 보시면은 더해서 18이래요. 4개 더해서 18이다. 그럼 머릿속으로 순간 5, 4H, 18 뭐 이런 게 떠오르시죠? 그런데 아직 나 조건을 안 읽었으니까 마저 읽고 생각을 합시다. 자, 나 조건 보시면은 X, Y, Z, W 중에서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래요. 그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2개, 2인 거 2개죠. 자, 이걸 만족하는 X, Y, Z, W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앞에서 첫 번째 시간 때 좀 얘기를 했던 거긴 한데 우리가 3으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했을 때요. 나머지가 0, 1, 2, 3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보통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면 이거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쵸? 이 경우에 0을 3n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고 했었고 1은 3n 플러스 1의 형태 2는 3n 플러스 2의 형태로 써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 n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해볼게요. n이 음이 아닌 정수다 라고 하시면은 n이 0이면은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되죠. 그리고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4가 되고 얘는 5가 되죠. n에다 2를 대입하면은 얘는 6이 되고 자리가 없네. n에다 2를 대입하면은 얘는 5가 되고 쏘리 7이죠. 여기는 8이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0, 3, 6, 9, 12 이런 애들이 나올 거고요. 얘는 1, 4, 7, 10, 13 이런 애들 여기는 2, 5, 8, 11, 14 이런 애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보셨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0부터 제가 써놨죠. 뭐 1부터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놨을 때 지금 0 이상의 모든 수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죠. 그렇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모든 의미 아닌 정수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의미 아닌 정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 또는 2로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4개 중에 2개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했고 2개는 나머지가 2라고 했죠. 그러면 2개는 이런 형태로 써질 거고 나머지 2개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뭐 나조건을 따로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첫 번째, 이 x, y, z, w 4개 중에 2개는 나머지 1 되고 2개는 나머지 2 돼야 되잖아요. 그걸 선택하는 방법이 사시이죠.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를 고려를 할 건데 3으로 나눈 나머지 고려할 건데 여기서 제가 2개를 x랑 y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얘네 둘은 나머지가 1이에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z랑 w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 1, 나머지 2 이렇게 나눴을 때요. 이 x라는 애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x'에 0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4 나오고 2 넣으면 7 나오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맞죠? 자, 그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x'은 의미 아닌 정수죠. 그쵸? 왜냐면 1을 포함해야 되니까 x, y, z, w 범위가 자연수잖아요. 그럼 1이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랬을 때는 x'이 자연수가 아니라 의미 아닌 정수여야지 0 넣었을 때 1이 나오겠죠? 자, 요거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y 같은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써주실 수가 있을 거고 y'도 여기서는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가시면요. z랑 w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3z' 더하기 2 그리고 3w' 더하기 2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z'이랑 w'도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x, y, z, w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x 자리에다 대입하시면은 3x' 더하기 1이고 y 자리에다가도 대입을 해줍시다. 대입 그리고 또 대입. 대입 중요하죠? 그쵸? 내년에 하시게 될 텐데 대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다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계산 좀 간단하게 해줄게요. 여기 1, 1, 2, 2 다 더하면 6이죠. 그쵸? 6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여기는 12가 되죠. 그쵸? 근데 앞에다 30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11을 3으로 나누면은 4죠.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바로 가도 괜찮죠. 중간에 하나하나 쓰실 필요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얘네들이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죠. 그렇죠? 의미 아닌 정수네. 아, 그럼 서로 다른 4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 경우의 수는 4h에다가 요 4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죠. 그럼 요거는 7c3이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7c3이면은 뭐예요? 35죠? 그래서 4h4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은 요거는 답이 35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쵸? 아니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죠? 네, 우리가 뭐 해줬냐면요. 선택해줬잖아요. 자, 나머지 1인 거 고르는 방법, 고르는 거, 그리고 나머지 2인 거 고르는 거, 그걸 고려하는 게 4C 2였잖아요. 또 우리가 최종 답을 쓰실 때는요. 4C 2랑 4H사를 곱해주셔야죠. 그쵸?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얘가 존재하는 거니까. 6 곱하기 35. 이제 요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10이겠죠? 답은 210 해가지고 몇 번이지? 주관식이구나. 답은 210이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이런 경우. 이거는 나머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 요거를 좀 연습을 해두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죠? 그럼 뭐 4로 나눈 나머지다라고 하면은 4n 플러스 1, 4n 플러스 2, 4n 플러스 3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뉘겠죠? 4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하면은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짝수, 홀수도 마찬가지예요. 짝수, 홀수. 짝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죠.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쵸? 다 여기서 온 표현이다. 나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0번 가도록 할게요. 40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A, B, C, D의 순서상 개수 구하는 거다. 그리고 가조건에 친숙한 방정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조합 문제구나. 방정식 세워서 푸는 거 파악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 파악 되셨으면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2 이상의 자연수죠. A, B, C, D 1 안 돼요. 2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거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범위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A, B, C, D는 2 이상의 자연수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해요. 근데 A, B, C가 모두 D의 배수이다 라고 했죠. 그쵸? A, B, C가 종치네요. 우리가 6은 2의 배수죠. 그쵸? 6이 2의 배수다 라고 하면은 6을 2 곱하기 3처럼 쓸 수가 있죠.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마찬가지로 12가 3의 배수다 라고 하시면은 또 마찬가지 3을 이용해서 12는 3 곱하기 4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A, B, C 저런 식으로 문자로 써놔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는 D의 배수죠. 그럼 A는 D의 배수니까 D 곱하기 모시기 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D 곱하기 모시기 2 곱하기 3 이렇게. 마찬가지로 B랑 C도 똑같을 거예요. B도 D 곱하기 B'으로 쓸 수가 있고 C도 D 곱하기 C'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A, B, C 이거 3개 전부 2 이상인 자연수죠. 그리고 D도 2 이상인 자연수예요. 자, 그러면 A', B', C'은 0이 될 수 없죠. A', B', C'이 0이 돼버리면은 A, B, C도 0 돼요. 그러면은 항상 범위 생각하라고 했어요. 얘네들 0은 안 되죠. 1부터는 되죠. 1부터는 되죠. 예를 들어서 2는 2 곱하기 1이니까 그쵸? A는 D 곱하기 A'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B', C'은 자연수다라는 거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범위 확인하셔야 되고 어떻게 확인하냐? 넣어보세요. 직접 대입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쵸? 넣어봤더니 A'이 0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자연수 1은 되나? 그때부터는 되는구나 라는 거 파악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 B, C를 우리가 다 구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A 자리에 DA'을 넣고 B에다가 DB', C에다가 DC' 넣으시면 여기 D 있고요.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좌변 보셨을 때 D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D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 굉장히 묻고 싶어지죠, 하나로. 이렇게. 묻고 싶어지시죠? 본능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셨을 때요. 묶어놨으니까 저 하나로 취급을 할게요. D가 지금 자연수라고 했었죠.
그쵸? 그런데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자연수죠? 거기다 1 더해도 자연수죠. 자연수에다 뭐 1 더해도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 2개 곱해서 20이 된 거예요. 자연수 2개 곱해서 20이 된다? 그런데 20이라는 수는요, 그쵸?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4 곱하기 5로 쓸 수가 있겠죠? 1 곱하기 10, 2 곱하기, 어이구, 쏘리. 1 곱하기 20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2 곱하기 10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4 곱하기 5로 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2개 곱해서 20이 된대요.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쵸? 1 곱하기 20이다. 얘가 1이고 얘가 20이라고 해볼게요. 안 되죠. D는 2 이상인 자연수니까 D가 1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얘가 1일 수도 없죠. 왜냐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자연수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한 거는 4 이상이겠죠. 최소 111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 앞에 있는 D라는 애는 2 이상인 자연수고 이 뒤에 있는 거는 4 이상인 자연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 곱하기 20으로 표현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1 곱하기 20. 너는 안녕. 그럼 가능한 경우는 2 곱하기 10은 가능하죠? 얘가 2고 얘가 10이면 되죠. 거꾸로는 안 되죠. 4랑 5도 가능하죠. 얘가 4고 얘가 5여도 되고요. 얘가 5고 얘가 4여도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되는구나라는 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파악하셨으면은 넘어갈게요. 이것도 케이스 분류예요. 케이스 분류.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D가 2일 때. 두 번째 케이스는 D가 4일 때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D가 5일 때겠죠. 그리고 이 경우밖에 없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케이스 분류 다 했고 각각의 케이스 구한 다음에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D가 2다. D가 2면은 지금 여기 이 오른쪽 묶어놓은 게 10이 되겠죠? 뭐예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1이 10이니까 이것 자체는 9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얘네 자연수죠? 자연수. 그러면 1, 2, 3. 그럼 공을 하나씩 넣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3개가 있고요. 9에서 3 빼주시면 되죠. 이거 이제 그냥 바로 써도 되려나? 9인데 하나 넣고 시작하니까 6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8C이니까 28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D가 4다. D가 4면은 얘네가 5잖아요. 이 묶음이. 그러면은 한번 쓰고 갑시다. A 프라임,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은 4여야 되죠. 그쵸? 그래야지 1 더해서 5가 되니까. 자, 그럼 요 경우 서로 다른 3개가 있고요. 자연수니까 하나씩 넣고 시작하면은 3H1이죠. 그럼 어차피 3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D가 5인 경우는요. 저 묶음, 이 오른쪽 묶음이 4여야 돼요. 그런데 A 프라임,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그러면은 3이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자연수잖아요. 그러면은 1인 경우밖에 없겠죠. 한 가지. 굳이 식으로 쓰시면은 3H0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식으로 안 쓰고 그냥 바로 보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3가지로 케이스를 제가 분류를 했는데 마지막에 답 내실 땐 어떻게 한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케이스를 임의로 나눈 거니까 답 구할 땐 합쳐주시면 돼요. 그럼 28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은 우리가 찾는 답은 32가 될 겁니다. 이것도 주관식이네. 답은 32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아까랑 조금 비슷하죠? 그쵸? 아까도 요 주어진 A, B, C, D 여기서는 X, Y, Z, W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사실 뭐 D의 배수니까 D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9번이랑 똑같은 나머지 문제긴 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원래식에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고 여기서도 케이스 분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꼼꼼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이 범위 조심하라는 거. 그쵸? 여기서는 정말 범위가 중요합니다. 범위 하나에 따라서 값이 확 달라져요. 자, 그리고 41번. 이 41번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우리의 목적이 지금 배운 걸로 수능까지 가자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목적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다뤄야만 하겠더라고요.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유형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기출이라는 게, 기출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미 냈던 거는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해요. 이 출제자분들이 아 이거 냈던 유형이네. 그럼 다 공부했겠지? 그럼 그냥 내는 거는 조금 심심하고 좀 꼬아서 내볼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안 풀고 걔를 보면요, 그냥 완전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출 문제 보고 그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면은 뭐야 이거 기출 문제 꼬아놓은 거잖아.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41번 보시면 작년 6월 평가원 문제거든요. 이것도 좀 봐두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요.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 x4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 중복조합이겠거니 생각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 조건을 보니까 뭔가 중복조합이랑 거리가 멀어 보여요. 우리한테 친숙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왔죠? 그럼 당황을 하는 거예요. 중복조합이 아닌가? 네. 그런데 자, 이거는 조금 이미 기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자, 방정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가조건 보시면은 n이 1, 2, 3일 때 xn 플러스 1 빼기 xn이 2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런 거 보실 때 지금 n이 1, 2, 3일 때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대입하세요. 대입해가지고 x2 빼기 x1이 2 이상이란 얘기고 x3 빼기 x2도 2 이상이란 얘기고요. x4 빼기 x3도 2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놨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 조건 보시면은 x4가 12 이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죠. x1, x2, x3, x4는 의미 아닌 정수. 이것도 여기다 좀 써줍시다. 얘는 의미 아닌 정수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요. 지금 이거는 두 항 사이의 차이죠. 그쵸? 차이죠. 차이가 2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x2가 x1보다 크죠? 뺀 게 0 이상이니까. 그죠? x2가 x1보다 크죠? x3가 x2보다 크고요. x4가 x3보다 큽니다. 그럼 이거를 크기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시면요. x1, x2, x3, x4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되겠죠. 같을 순 없죠. 같단 얘기는 이게 0 이상이면 같을 수 있는데 2 이상이니까 이 차이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단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나 조건에서 x4는 12 이하다라고 줬네요. 그리고 의미 아닌 정수니까 0 이상이겠죠. 자, 그럼 보다 대소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x1, x2, x3, x4의 대소관계가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자, 그랬을 때 요거는 방정식 형태가 아니지만 우리가 미지수를 도입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서 지금 차이를 다루고 있잖아요. 항들 사이의 차를 다루고 있죠. 자, 이렇게 갈게요. x1과 0 사이의 차를 a라고 하고요. x2랑 x1 사이에 차를 b, x3, x2 사이의 차이를 c, 둘 사이의 차이를 d, 둘 사이의 차이를 e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지금 0부터 시작해서 A, B, C, D, E를 더하면 12가 되겠죠. 그쵸? 0에서 A, B, C, D, E를 더하면 12가 되죠.
전부 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10이다. 방정식 나왔죠? 그쵸? 그럼 이제 중복조합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A, B, C, D의 범위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A는 X1은 그냥 0 이상이면 되죠. 그럼 둘 사이에 차가 없어도 괜찮죠. 0이어도 되니까 X1이. 그러면 A는 0 이상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E도 0 이상이죠. 둘 사이의 차이가 0이어도 되잖아요. 그쵸? 1이어도 되죠? 2여도 되죠? 그러면은 A랑 E는 0 이상이다. 요게 첫 번째 범위가 나올 거고요. B, C, D 보시면 되는데 B, C, D 둘 사이의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2? 어이구 여기 왜 3으로 써있지? 둘 사이의 차이가 2 이상이라고 했죠. 그쵸?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뭔데요? B, C, D죠? 얘네는 2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얘를 B로 정의했고요. 얘를 C로 정의했고 얘를 D로 정의한 거예요. 그쵸? B, C, D의 저 차이를 의미하는 B, C, D의 크기는 2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나면은 이제 그냥 단순한 중복조합 문제로 변하게 되죠. 서로 다른 5개가 있고요. 그쵸? A, E는 어차피 0 이상이니까 괜찮아요. B, C, D는 2 이상, 2 이상, 2 이상이니까 총 12개에서 6개 빼주면 되죠. 2 합치면 6개.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OH6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 10C4로 바뀌시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 그냥 컨비네이션 계산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4랑 2 해서 8 없애고 3 구하면 3만 남으니까 답은 2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자, 이 사고방식 꼭 익혀두세요. 꼭 익혀두세요, 이거. 굉장히 최근에 나온 유형이고 여러분들 수능 보실 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공부한 친구들, 안 한 친구들 차이가 확 나겠죠? 이번 올해 수능 완성 풀어봤는데 그 가형 확률과 통계에서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2문제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걸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일단 요건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항 사이의 차이를 미지수로 잡는 거예요. 차이를 미지수로 잡는다. 자, 근데 그 올해 수능 완성에서 그 보기 중에 조건을 이렇게 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조건을 이렇게 줬죠. 이렇게. 예로 줬죠. 그쵸? 그런데 제가 저 조건을, 가조건을 이렇게 준다라고 해볼게요. 가라는 조건을 조금 바꿔서 x1 더하기 6, x2 더하기 4, x3 더하기 2, x4다. 이렇게 줬을 때, 가라는 조건을 이렇게 줬을 때 이게 같다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같죠? 시간 좀 드릴까요? 같은 식이죠? 그쵸? 부등호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끊어보시면 돼요. 이 앞에 2개만 보시면은 x2 빼기 x1이 2 이상이죠? 그쵸? 여기 위에 쓰면 안 보이겠다. x1 이항하고 4 이항하면은 x2 빼기 x1이 2 이상이다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거 2개 봐도 x3에서 x2 뺀 게 2 이상이죠? 이거 2개 봐도 x4에서 x2 뺀 게 2 이상이죠? 그쵸? 요식, 얘를 이런 식으로 줘도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조건이네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복조합이 예전에는 이거를 항상 줬어요. 요 방정식을 항상 줬는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 유형에서는 방정식을 주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방정식을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라 라고 내요. 어렵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너희들이 직접 방정식 만들어 볼래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는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꼭 여러 번 풀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방정식을 제작하는 유형. 그래서 네, 41번은 210이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42번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지우고요. 42번 보시면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거죠? 작년 수능 문제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순서쌍의 개수 물어본 거니까 이것도 뭐 중복조합이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마침 가에 익숙한 방정식이 보이십니다. 행복하시죠? 네.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항상 범위, 의미 아닌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아니면 그 밖에 무엇인지 체크하시고요. 가라는 조건 보시면은 반가 올 뻔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D가 9죠.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때 이거 그냥 4H9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개수가 다르죠?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는 개수가. 자, 그러면은 그냥 공식 적용하는 건 안 될 거고요. 나라는 조건 보시면은 D가 4 이하이고 C는 D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생각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사고방식. 이걸 본 순간 요거 순서쌍 개수 구하라고 하고 의미 아닌 정수인 거 본 순간 이거 중복조합인가 떠올리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가조건을 봤더니 이거 방정식이네. 중복조합이겠구나. 그런데 개수가 다르네.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한다? 케이스 분류한다. 뒷값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해야 되죠. 그쵸?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5w가 뭐였지? 십자인가? 개수 다르죠. 케이스 분류 했었죠. w가 1일 때 2일 때. 이것도 d 혼자, 얘 혼자 개수가 다르잖아요. 케이스 분류 해야 돼요. 근데 케이스 분류 하려고 보니까 마침 뭐예요? d가 4 이하죠. 의미 아닌 정수인데 4 이하래요. 그럼 d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해서 5가지 경우가 있겠죠. 5가지 경우가 있어요. d가 0일 때, d가 1일 때, d가 2일 때, d가 3일 때, d가 4일 때. 그쵸? 그럼 그 각각의 경우 나누면 되잖아요. 케이스 1, 2, 3, 4, 5. 그쵸? 그럼 D가 0이다 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죠? 그쵸? 그리고 C는 0 이상이겠죠? 그쵸? D가 0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가 되고요. C가 0 이상이니까 의미 아닌 정수 맞죠? A, B, C 음하정. 그럼 요거 뭐예요? 그냥 3H9죠. 그쵸? 케이스 2 D는 1일 때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D가 1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죠? 그쵸? 그리고 C가 지금 A, B는 0 이상인데 C가 1 이상이죠. 그러면은 요거 3H 10 빼기 1이니까 9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다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어차피 케이스 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몇 번이에요? 요거 수능 16번이죠. 이 정도면은 5개 분류할 만하죠. 이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십니다.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시고 보통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렇죠? 물론 약간 센스가 있으시면 조금 다르게 풀 거고 그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센스 없어도 풀 수 있어요. D가 2일 때 보시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이죠 이제. 넣어서 계산하시면 A, B는 여전히 0 이상이에요. 의미 아닌 정수인데 C가 2 이상이죠. 그러면은 요거 3H에다가 11에서 2 빼니까 9다. 근데 사실 이쯤 쓰시면은 다들 눈치채시거든요. 3H9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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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D가 3일 때도, D가 4일 때도 3H9가 나오겠구나. 3H9 곱하기 5다. 계산하시면 되죠. 그쵸? 계산하실 수 있죠. 보통 이렇게 풀어요. 보통 케이스 분류 이렇게 하다가 5개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자 하다가 왜 다 3H9지? 이거 뭔가 있나? 곱하기 5 이렇게 하죠. 그쵸? 사실 설명도 할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D가 1이어서 여기가 10이 됐을 때는 C도 1 이상이니까 어차피 하나를 빼주죠. D가 2여서 11이 됐을 때는 C도 2 이상이니까 2개를 빼서 똑같이 9개가 되죠? 9개가 되죠? 9개가 되죠?
D가 3일 때, D가 4일 때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 이렇게 푸는 거 저는 추천해요. 네. 그래서 답 잘 내주시면 됩니다. 3H9 곱하기 5가 되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약간 조금 문제 많이 풀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어차피 그냥 케이스 분류니까. 자, 이렇게 풀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식 있죠? 요 식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 플러스 D로 바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자,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D도 어차피 숫자죠? 그쵸? 의미 아닌 정수니까 저 D는 숫자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A, B, C 세 개죠? 3H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9 플러스 D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A, B, C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 A, B는 0 이상인데 C가 D 이상이죠? 그럼 C에다가는 D개를 먼저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만큼 빼주면 되죠. 자, 그럼 뭐가 된다? 3H9가 된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11C2잖아요. 그러면은 5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틀리죠. 그쵸?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다? D가 4 이하다. 이거 안 썼죠? 그쵸? 수학에서 쓸모없는 조건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문제 푸는데 어떤 조건을 안 쓰고 푼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푸신 거예요. 그쵸? 그럼 D가 4 이하라는 조건을 안 썼으니까 이렇게 풀면은 틀린다라는 자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D가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총 5가지 경우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55가지 경우가 있구나. 따라서 5 곱하기 55를 해줘야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거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275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3번이 되겠죠? 그쵸? 이 풀이도 어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풀일지도 몰라요. 뭐 여러분들 취향이긴 한데 요거는 아까 거는요. D가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빼준 거고 요거는 그냥 D인 상태에서 D개를 넣는다라고 생각해서 빼준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 뒤에 D가 지금 여기서 소거가 돼버리니까 그냥 무시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행히도 주관식이죠. 주관식이어서 답에 55가 없으니까 이 조건을 내가 안 썼구나. 5를 곱해야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 찍은 게 1시간이 넘어가네요. 와,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한번 시작한 거 해야지. 문제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교재를 만든 제 잘못이죠. 아이고,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 쓰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열심히 제가 제 방식대로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문제지를 이거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시면은 그 빌드업이 좀 돼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유형끼리 묶여 있거나 아니면은 제 설명 흐름에 맞게 뭔가 문제 묶여 있는 게 있을 거라서 자, 43번 볼 건데 이것도 재작년 수능이죠. 꽤 쉬웠나? 알면 쉽고 모르면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거였는데 43번 보기 전에 그 다음에 44번 잠깐 볼게요. 44번 보시면은 2019년 사관학교 16번이죠. 43은 수능 가형, 44는 사관학교 같은 해죠. 그쵸? 같은 해에 나왔던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44번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44번은 제가 6번 테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다고 해놓고서 20분 넘게 설명한 게 44번이거든요.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3명의 어린이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A가 받은 게 B가 받은 것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제가 여기서 구조 뭐라고 했었어요. 어떤 구조였냐면은 자, 사탕 6개, 서로 다른 사탕 6개 이거를 3명의 어린이 A, B, C한테 주는데 이렇게 줘요. 그때 A가 B보다 많이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A가 B보다 많이 받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뭐 2가지로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칭성을 보라고 했어요. 구조. 자, A가 B보다 많이 받는 경우나 A가 B보다 조금 받는 경우나 경우의 수는
같죠? 같습니다. 그쵸? 저 ABC라는 이름에 뭔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다른 조건도 없고 ABC가 아니라 뭐 가나다라는 학생으로 해도 괜찮고 뭐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도 똑같죠. ABC가 아니라 BAC라고 쓰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자, 그러면은 A가 B보다 많이 받는 경우나 B가 A보다 많이 받는 경우나 경우의 수는 같아요. 자, 그런데 두 수 A, B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만 성립하잖아요. 수가 두 개 있으면 무조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죠. 다른 거 없죠. 그쵸?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경우의 수가 같다고요. 자, 그러면은 A가 B보다 큰 경우를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우리가 이 전체 경우에서 뭘 뺀다? A랑 B랑 같은 경우를 뺀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둘이 경우의 수가 같으니까 2로 나눠준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풀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은 복습해 주세요. 자, 이게 44번 문제고요. 이거를 다시 풀지는 않을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 테마 6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 중간쯤부터 보시면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 지금 안 하고 43번만 보도록 할게요. 43번은 똑같이 이 대칭성, 이 구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하죠. 43번.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나눠준다. 이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A, B, C, D가 받는 초콜릿의 수, 뭐 그냥 미지수 뭐 새로 도입할 필요 없이 그냥 A, B, C, D 그대로 써주셔도 괜찮겠죠? 자, A, B, C, D 합쳐서 8개의 초콜릿을 나눠주도록 한대요. 자, 근데 각 학생은 적어도 하나의 초콜릿을 받으니까 가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적어도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되겠네. 1 이상이다. 이거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A가 B보다 많이 받는다. A가 B보다 많이 받는다. A가 B보다 많이 받는다. 이거 방금 했던 거죠. 이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그쵸? 쉽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가 B보다 많은 경우고요. 이거 어떻게 찾는다? 전체 경우에서 뭘 빼냐면은 A랑 B랑 같은 경우를 빼서 2로 나누면은 나오더라. 이 구조예요. 굉장히 대칭적인 이 구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만 해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전체랑 A랑 B랑 같은 경우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체 가도록 합시다. 전체 경우는요, 이거 빼고 그냥 요 경우를 봐주시면 되죠. 그쵸? 이 경우. 그러면은 A, B, C, D 4명이 있고요. 사탕이 초콜릿인가? 초콜릿은 8개가 있죠. 그리고 한 개씩 나눠주면 되니까 총 4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4H4가 될 거고요. 7C3이죠. 35가지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요게 전체 가능한 경우예요. 그럼 전체 구했으니까 이제 A랑 B랑 같은 경우만 구해주시면 돼요. 자, A가 B랑 같은 경우. 근데 어차피 A, B, C, D 다 1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A랑 B랑 둘 다 1인 경우 볼 수 있죠. A랑 B랑 둘 다 1이에요. 그러면 그냥 어떡한다? 대입한다. 그럼 C 더하기 D가 6이죠. 그럼 C 더하기 D가 6이네? 그러면은 2개고요. 초콜릿 6개 주는데 하나씩 주고 시작하죠. CD가 자연수니까. 그러면은 2개 빼서 4개 나눠주면은 될 겁니다. 요거는 5가지 경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A랑 B랑 둘 다 2인 경우 2개씩 줬어요. 그럼 총 4개 빠지는 거죠. 그럼 C 더하기 D에서 4 하시면 되고요. 그럼 2명이서 4개 나눠 먹는데 하나씩 받고 시작하죠. 그럼 2개 빼주시면 되죠. 그쵸? 그럼 이건 3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 A는 B는 3 A, B가 둘 다 3개씩 받아요. 그러면 C 더하기 D는 2가 되겠죠? 규칙도 좀 보이네요. 그럼 요거는 한 가지 경우가 될 겁니다. 그쵸? 이 이후로는 안 되겠죠?
A랑 B랑 둘 다 4, 4개씩 받아버리면은 C랑 D가 못 받잖아요. 네, 그럼 안 되죠. 그래서 A랑 B랑 같은 경우는 3가지 경우밖에 없더라. 이 3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고요. 그 경우의 수를 합치면은 9가 되죠. 되셨습니까? A랑 B랑 같아지는 경우가 9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A가 B보다 커지는 경우는요. 전체 35가지에서 같아지는 경우 9 빼주고 2로 나눠주면은 되더라. 그러면 총 13가지가 되겠죠. 그쵸? 26을 2로 나누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A가 B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13가지고요. 그리고 B가 A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13가지고요. A랑 B랑 똑같이 받는 경우가 9가지다.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이거 구조 파악되시죠? 그쵸? 이 두 개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는. 그쵸? 다른 조건이, 별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그쵸? 특별한 A, 특별한 B 이런 거 아니고.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쵸? 요 구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끝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풀이를 그냥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풀이. 지금은 살짝 돌아왔죠. 이거 구하랬는데 A는 B인 거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비껴서 간접적으로 구했잖아요. 근데 이거 당연히 그냥 직접 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직접 구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솔루션 1으로 가고요. 지우고 솔루션 2 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지울게요. 이게 수업할 때는 약간 지우는 것도 지금 지워도 되나? 아직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냥 멈춰놓고 보면 되니까 편하긴 하네요. 자, 일반적인 중복조합 문제 풀듯이 가도록 할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C 더하기 D가 8이다 라고 하면요. 요거 하나씩 빼서 식을 요렇게 세워줄 수가 있죠. 그쵸?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되도록. 물론 여기서도 A 프라임이 B 프라임보다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식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쵸? A 대신에 A 프라임, A 프라임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꿔준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A가 B보다 커지는 경우를 직접 써주실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B 프라임 기준으로 볼게요. B 프라임이 0일 때. 뭐 B 프라임이 0일 때, B 프라임이 1일 때, B 프라임이 2일 때 뭐 이런 거 볼 거예요. 근데 B 프라임이 0이라고 해볼게요. B 프라임이 0이면은 A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4잖아요. 그리고 얘네 다 음이 아닌 정수죠. 그쵸? 그런데 이거 그냥 엿다 대고서 3H4 쓰시면은 사실 안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A 프라임이 B 프라임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A 프라임 가능한 건 1부터예요. 그럼 됐네요. A 프라임은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넷 중 하나죠. 그쵸? 자, 그러면은 A 프라임이 1일 때는요. A 프라임이 1일 때는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3이 되겠죠? 그럼 그 경우는 2H3이 될 거예요. 요게 A 프라임이 1일 때. 그리고 A 프라임이 2일 때 보시면은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 프라임이 3일 때 보시면은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A 프라임이 4일 때 보시면은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0이 되겠죠. 요거 다 더해주시면은 B 프라임이 0일 때 가능한 경우가 될 겁니다. 되셨죠? 요거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꽃장 컨비네이션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뀌죠. 여러분들이 이항계수의 성질 배운 후에 하키스틱 공식이란 걸 배우시면은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이항계수 성질 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고 요거 계산하실 수가 있죠. 계산하시면은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총 10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 B'이 이제 1일 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B'이 1이면요. A' 더하기 C' 더하기 D'이 3이 될 거예요. 자, 근데 B'이 1이기 때문에 이때 A'은 2, 3, 4 이거 중에 하나인데 4가 될 순 없죠? 여기 3이니까. 그쵸? 그럼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래서 A'이 2일 때 보시면요. 얘가 2면은 C' 더하기 D'이 1이 되죠. 2H 1이 될 거고 A'이 3이면은 2H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한 가지에서 세 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B'이 2가 될 수 있나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은 B'이 2일 때 봐야 되는데 B'이 2가 되게 되면은 B'이 2면은 A', C', D' 더한 게 2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A'이 B'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3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A', C', D'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얘네가 음수가 나와버리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별은 여기서 끝나요. 사실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경우, 여기서 3가지 경우 나왔으니까 더해주시면은 총 13가지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한 거랑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 풀이가 어려운 풀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실 수 있겠죠. 뭐 기껏 해봤자 뭐 요 콤비네이션 계산 6개 하는 건데 이게 어렵지는 않겠죠? 네,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직접 계산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이 풀이로도 반드시 풀어봐 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그쵸? 제가 2가지 이상의 풀이 보여드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3번, 44번까지 했고요. 이제 45번 가도록 할게요. 자, 5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반쯤 죽어가고 있긴 한데. 자, 45번. 이거는 제가 앞에 그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 얘기하면서 45번에서 그거 쓴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제 이거 들을 때쯤 되면은 아까 그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쯤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죠?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때 우리가 미지수를 도입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는 4자리의 홀수고요. 각 자리 수의 합이 8보다 작다라고 했죠. 4자리의 홀수니까 자리 깔아주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를 A, B, C, D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 D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3, 5, 7, 9밖에 안 될 거고요. 각 자리수의 합이 8보다 작다죠. 각 자리수의 합이 8보다 작다니까 7 이하란 얘기죠. 그쵸? 부등식이 여기서 나와요. 나 조건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쓱 보시면요. D가 홀수니까 우리 저 수가 홀수니까요. D는 1, 3, 5, 7, 9 중에 하나인데 이거 다 더했을 때 7 이하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안 되겠죠. 그쵸? 1, 3, 5만 되겠죠? 선생님 7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0, 0, 0, 7이어야 되죠. 그런데 4자리 자연수니까 A는 0이 될 수 없죠. A는 1부터 9까지입니다. 물론 9가 될 수는 없지만 그쵸? 1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A는 1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D가 7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C, D. A는 1 이상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B, C는 0 이상이면 되죠. 그리고 D는 뭐다? 1, 3, 5 세 개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역시나 A랑 BC는 우리한테 친숙한 범위로 주어져 있는데 얘가 문제죠, 얘가. D가 1, 3, 5죠. 1이거나 3이거나 5거나. 그럼 어떻게 해줘요? 이거는 그냥 케이스 분류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에 넣을 생각하지 말고 케이스를 나눠라 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합시다. D가 1일 때, D가 2일 때, D가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요. 자, 그러면요. 대입해야죠. D가 1일 때 D1 대입하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 이하가 됩니다. 그쵸? 아,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A가 1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B, C가 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그냥 바로 해도 괜찮죠? 바로 할게요. 바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 A'으로 바꾸고 0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빼주면 되죠.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여러분? 괜찮죠? 하나 빼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개 더했을 때 저게 5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지수를 하나 도입을 해서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으로 바꿀 거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네모가 5다.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기 써놓은 제가 이거 4개 있죠? 이거 4개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죠. 그쵸? 그러면은 서로 다른 4개가 있고요. 공이 9개가 있는데 안 넣어도 괜찮죠? 0 넣어도 괜찮으니까 4H5로 계산이 가능하더라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 부등식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은 요거는 8C3 되죠? 그쵸? 그럼 56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D가 1일 때는 56까지가 나와줬고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D가 3일 때, D가 5일 때 봐주시면 돼요. 케이스 2, D가 3일 때.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 이하가 되죠. 근데 여전히 지금 A가 지금 1 이상인 상황이잖아요. B, C는 0 이상이고. 그러면은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A'에서 A'으로 바꾸면서 여기다 1을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부등식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버립시다. 이렇게. 얘네들은 다 의미 아닌 정수예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미지수를 하나 추가해서.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총 4개가 있고요. 공은 3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4H3으로 계산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D가 3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20가지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고요. 케이스 3도 마찬가지. D가 5일 때 보시면은 이거 조금 빠르게 가도 되겠죠?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5 넣으면은 2 이하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프라임 넣으면서 요거 1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미지수 하나 추가하면서 등호로 바꿀게요. 됐죠? 얘네들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그럼 요거 4H1이죠? 그럼 4가지 경우죠? 짜잔! 그러면은 답 나왔네요. 케이스 3개로 분류했고요. 답 쓰실 때는 그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총 80가지 경우가 되더라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45번은 80 답 내주시면 되고요. 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강력한 툴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하키스틱 공식으로 푸는 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 테마 맨 마지막에 이항 정리 넣어놨거든요. 거기 가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거기 한 페이지의 문제를 하나만 넣었잖아요. 그 오른쪽은 풀이 공간을 좀 냅둬 주세요.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걸 알려드릴 거니까.
46번, 47번 보도록 합시다. 46번 보시면은 제가 2020년 9월 가형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뭐 나형에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47번은 수능 나형이죠. 2020년 수능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달 만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가 같은 유형이거든요. 정확하게 같은 유형의 문제고 사실 저는 좀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네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46번 문제가요. 오답률 3이에요. 오답률 말고 오답률. 오답률이 3위인 문제인데 81.8%입니다.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학생이 맞췄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또 풀 문제는 47번. 요거는요. 2020년 수능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는데 나온 지 2달밖에 안 된 문제인데요. 요게 유형만 같은 게 아니라 오답률도 같네요. 오답률 순위도 같네요. 87.6%.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똑같은 문제가 2달 텀을 주고 나왔는데 그쵸? 정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정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그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출문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무조건 또 나와요. 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낸 거거든요. 낸 거면 그걸 바탕으로 또 꼬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랑 합치든지 뭐 하겠죠. 6월, 9월은 특히 중요합니다. 6월, 9월은 그해 수능의 방향을 알려주는 문제들이에요. 그쵸? 평권에서 요런 거 내야지, 이런 식으로 내야지 이걸 알려주는 게 6월, 9월이고 그걸 가지고서 11월에 짜잔 여러분들 봤던 거죠? 이러면서 낸다고요. 그쵸?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3학년 돼서 6월, 9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수능도 잘 보실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이거 보고서 충격을 받았었던 그 시험 문제거든요. 이게 2020년 9월 이전으로는 안 나온 유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기출에 없던 유형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이때 나왔으면 여기서 공부를 했어야죠. 그렇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다. 공부를 했어야죠. 여기서 또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46번 먼저 보시면요. 연필 7자루랑 볼펜 4자루. 이거끼리는 서로 구별이 안 된대요. 네, 서로 같은 연필, 서로 같은 볼펜이다. 그럼 서로 같은 것들을 여자, 남자, 학생들한테 나눠주니까 서로 다른 학생들한테 나눠주니까 중복 조합이겠거니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연필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볼펜끼리도 구별하지 않는다. 자, 가보시면은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서로 같고 남학생이 각각 받는 볼펜의 개수도 같대요. 그쵸? 그리고 나보시면요. 여학생은 연필 한 자루 이상 받고 볼펜 못 받아도 된대요. 남자는 볼펜은 한 자루 이상 받는데 연필은 못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연필, 남자는 볼펜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여자애들은 연필은 좀 주고 남자애들은 볼펜을 좀 주자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헷갈리니까 좀 표를 하나 그려볼까요? 여자, 남자 있고요. 연필, 볼펜.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눠갔냐? 뭐 헷갈리시면은 뭐 잠깐 표 그리셔도 괜찮아요. 여자는 연필을 한 자루 이상 받으래요. 그쵸? 볼펜은 뭐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상관없죠. 남자는 연필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데 볼펜은 한 자루 이상씩은 받으래요. 그쵸? 그럼 뭔가 여자 연필 이렇게 묶여 있고요. 남자 볼펜이 묶여 있다. 이 느낌 드시죠? 자, 그리고 여자가 받는 연필의 개수가 서로 같대요. 그리고 남자가 받는 볼펜의 개수 서로 같대요. 그러면 굉장히 이거 분리돼 있죠. 그쵸? 여자 연필, 남자 볼펜. 그쵸? 여자는 연필은 한 자루 이상 받고 그 수도 같아야 돼요. 근데 볼펜은 받든 말든 상관없죠. 마찬가지로 남자도 볼펜은 한 자루 이상씩 꼭 받는데 그 받는 개수도 같아야 돼요. 근데 연필은 받든 말든 상관없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걸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연필이랑 볼펜이 좀 분리되지 않는 거 느껴지시죠? 그쵸? 그럼 연필 먼저 볼게요. 연필 나눠줍시다. 연필을 먼저 나눠줄 건데 여자 몇 명이지? 잠시만 이거 좀 쓸게요. 이것도 안 쓰고 시작했네. 연필이 7자루고요. 볼펜이 4자루. 그리고 여학생은 3명이고요. 남학생은 2명이다. 갈까요? 네, 갑시다. 연필 나눠줄 거예요. 연필 나눠주는데 여자 연필 나눠줄 거죠. 근데 한 자루 이상이잖아요. 그럼 여자 나눠줄 때 여자가 3명이니까 연필을 여자한테 한 자루씩 줄 수도 있죠. 두 자루씩 줄 수도 있죠. 근데 3자루씩은 못 주죠. 3개씩 주려면 연필이 9개 필요하니까. 아, 그러면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네요. 여자한테 연필을 하나씩 주는 경우, 그리고 2개씩 주는 경우. 그러면 먼저 여자한테 연필을 하나씩 주는 경우부터 볼게요. 여자한테 연필을 한 자루씩 줬어요. 그럼 연필 3개 썼죠? 그럼 4자루 남죠? 그 4자루를 어떻게 해요? 남자한테 주는 거죠. 자, 남자는 2명이 있는데 연필 7자루 중에 3자루는 여자애들한테 하나씩 주고요. 나머지 4자루를 나눠준대요.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남자애들한테 연필을 주는데 7자루 중에 6자루는 여자애 3명한테 2자루씩 나눠줘요. 그럼 하나가 남죠? 그쵸? 그 하나를 나눠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 2가지 경우밖에 없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자에게 한 자루씩 미리 나눠준 거고, 요거는 여자에게 2자루씩 준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2H4가 되겠죠? 그럼 요거 5가지 경우죠. 요거는 2H1이니까 2가지 경우죠. 그래서 연필을 나눠주는 방법의 수는 7가지예요. 연필 7가지. 자, 그럼 연필 이제 다 나눠줬어요. 그럼 이제 볼펜 나눠줘야죠. 그럼 볼펜도 똑같이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여자가 3명이 있어요. 여자애들한테 볼펜을 나눠줄 건데 볼펜 4자루 있죠.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은 남자애들한테 한 자루씩 준 다음에 나눠줘요. 그럼 남자 2명이니까 볼펜 하나씩 주면은 2자루가 남겠죠? 아니면은 여자들한테 볼펜을 주는데 남자애들한테 볼펜을 2개씩 준 다음에 나눠줘요. 그럼 남자애들한테 볼펜을 2개씩 주면은 볼펜은 안 남네요. 뭐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럼 요 2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볼펜이 어차피 4개밖에 없으니까 남자애들한테 볼펜을 한 자루씩 주는 경우랑 2자루씩 주는 경우, 요 2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3H2가 되죠. 그쵸? 3H2면은 6가지, 맞죠? 6가지 경우가 될 거고요. 3H0이면은 1가지 경우죠. 그래서 7가지. 자, 그래서 연필 나눠주는 방법이 7가지고요. 볼펜 나눠주는 방법이 7가지예요. 자,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연필을 나눠주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볼펜 나눠주겠죠? 아니면 뭐 연필 나눠준 다음에 볼펜 나눠준다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럼 답을 내실 때 어떻게 해요? 7 곱하기 7이죠. 총 49가지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요게 46번 풀이에요. 2020년 9월. 사실 이 구조를 처음 봤다라고 하면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미 출제됐죠? 요거 익히셨으면은 47번 수능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7번 보시면 3명의 학생이네요. 학생 수가 줄었네요. 3명의 학생 A, B, C에게 뭐 똑같이 표 그려볼까요? A, B, C 3명의 학생이 있고요. 사탕 6개와 초콜릿 5개를 준대요. 서로 같은 사탕 6개랑 서로 같은 초콜릿 5개. 사탕은 6개, 초콜릿은 5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학생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개 이상이래요. 그쵸? 그리고 학생 B가 받는 초콜릿의 개수는 1개 이상이래요. 아까랑 좀 비슷한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학생 C가 받는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의 합은 1 이상이다. 얘는 사탕, 초콜릿 합해서 1개 이상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사탕 하나, 초콜릿 0개도 괜찮고 사탕 0개, 초콜릿 하나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사탕 2개, 초콜릿 2개도 괜찮고 그렇죠? C는 2개 합쳐서만 1개 이상이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구조 조금 비슷한 거 보이시죠? 저는 보이는데 A는 사탕은 무조건 1개 이상 받아야 되는데 초콜릿은 어때요? 그냥 받든 말든이죠? B도 마찬가지예요. 초콜릿은 무조건 1개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탕은 뭐 받든 말든이죠. 그렇죠? 아까랑 똑같죠? 표 똑같이 그려졌죠? C만 좀 하나 늘어났지. 자, 요 상황에서요.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얘가 문제죠? C. C 보시면은 사탕, 초콜릿 합해서 1개 이상이래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거 상황 따져보라고 했어요. 상황 어떻게 따져보냐? 1개 이상이라는 말은요. 이상이면은 모호해요. 그쵸? 구체적으로 쓰세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까지 되죠.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쵸? 그 경우 다 케이스 분류할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은 여사건 떠올리는 거죠. 내가 직접 구해야 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거 구하지 말고 전체에서 그게 아닌 거를 빼주자라는 게 여사건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면은 C가 1개 이상 받는 경우의 여사건은요. C가 1개 이상 받는 경우의 여사건은 C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죠. C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저런. 자, 그럼 요 경우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전체. 전체의 경우 보시면은 A, B, C 세 사람이 있죠.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요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얘가 1개 이상이다. 요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전체를 볼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사탕 먼저 나눠줄게요. 사탕. 그러면은 A는 무조건 하나를 받아야 되죠. 그럼 6개 중에 하나 받으니까 6 빼기 1로 처리하면 될 겁니다. 요게 사탕을 나눠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초콜릿 나눠줄 건데요. 초콜릿은 5개인데 B가 무조건 하나 받으니까 얘 하나 주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콜릿도 처리가 됐죠. 그쵸? 3H5 계산해 주시면은 저거는 7C2가 되죠. 21가지. 3H4는 6C2가 되죠. 15. 315가지가 전체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볼 건 이제 여사건의 경우를 볼 거예요. C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얘 0개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얘네들끼리만 나눠 받으면 되죠. 그쵸? 이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안 받으니까 빼놔요. A, B한테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똑같은데 어떻게 된다?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줄죠. 2H 6 빼기 1 똑같이 해서 5가지가 될 거고 2H 5 빼기 1 이 하나 주니까 4가 될 겁니다. 그쵸? 요거 계산하시면은 2H5니까 요거는 6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2H4니까 5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30가지. C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0가지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전체의 경우에서 여사건 경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285가지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 문제랑 이 문제 똑같은 거 느껴지세요? 그쵸? 똑같죠? 이걸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똑같다라고 할 때 이런 거를 문제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쵸? 이거를 A, B로 바꾸고 얘를 사탕, 초콜릿으로 바꾼 거랑 다를 거 없죠. 문제 풀이 방식 자체가. 그쵸? 이런 거 이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잘 봐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해 9월조차 공부 안 하는 친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게 9월 평가원조차.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비교 우위에 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6번, 47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 요거는 뭐 방정식 이용해서 푸는 건 아니죠. 근데 소개를 하고 싶은 문제들이라서 조금 뒤쪽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거 약간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이 교재 만들었을 때는 이 문제를 안 넣었어요. 일부러 안 넣었다가 그래도 하긴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기출문제를 풀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저 때는 언어였는데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1학년 때도 사실 수능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학년 때부터 풀고 2학년 때부터는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것도 다 기출문제로 풀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출문제집 사셔서 지금부터 바로 푸셔야 돼요. 2학년 때부터 바로 기출문제 푸셔야지 기출문제를 3학년 때만 본다? 이거 다 못 봐요. 절대로 3학년 때 기출문제 다 못 봅니다. 2학년 때 시작하셔야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다 본다는 거는 한 번씩 풀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5번씩 푸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평소에 내신 공부하실 때도 기출문제로 하세요. 수학은 그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48번 보도록 할게요. 48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 하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4를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4.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주사위를 던지죠.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 범위가요. 1부터 6까지예요. A, B, C의 범위가 1부터 6까지입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 A, B, C의 개수는 이라고 했죠. 자, 이거 보고서 신나서 중복조합 푸시면은 틀려요. 바로 틀려요. 왜 틀리냐? A, B, C가 충분히 많지가 않아요. A랑 B랑 C는 기껏해야 6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여기서 쓴다라는 거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A 14, B 0, C 0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쵸? 이런 걸 만들기에는 A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A, B, C가 어떤 뭐 상한이라고 할까요? 한계가 좀 있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는 그냥 중복조합으로 푸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앞부분에서요. 어딨냐? 어딨지? 그 16페이지 36번 보면서 16페이지 36번 보면서 괄호 안에 단 각 종류의 과일은 8개 이상씩 있다라고 했죠. 그쵸? 사과, 감, 배, 귤 4개 중에서 8개를 선택하는데 각 종류의 과일이 8개 이상씩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많이 있네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렇게 충분히 많이 있어야지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많이 있지 않죠? ABC가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6개씩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불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뭐 푸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전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얘를 조금 바꿔줄게요. 자, A가 6 이하죠? A가 6 이하죠? 그러면은 6 빼기 A는 0 이상이죠? 뭐 당연한 부등식 계산입니다. 6 빼기 A는 0 이상이죠? 6 빼기 B도 0 이상이네요. 6 빼기 C도 0 이상이네요. 그쵸? 얘네를 제가 A', B', C'으로 잡을게요. 자, 그럼 뭐가 돼요? A', B', C'이 0 이상이죠? 0 이상이다? 음이 아닌 정수죠. 그쵸? A', B', C'이 음이 아닌 정수가 되네? 자, 이걸 보는 순간 뭔가 중복조합 쓰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좀 바꿔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였어요. 그럼 이거를 A', B', C'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A는 6-A 프라임, B는 6-B 프라임, 그리고 C는 6-C 프라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이걸 정리하면요. 6 더하기 6 더하기 6, 18이죠. 근데 거기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더한 걸 빼서 4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4다. 요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항상 방정식 저거 범위 생각하라고 했는데 A 프라임이 6 빼기 A잖아요. 그럼 요거는 A가 1 이상이니까 5보단 작거나 같죠? 마찬가지로 B'이랑 C'도 5 이하죠? 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요 0 이상 5 이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더해서 4죠. 그런데 각각은 5 이하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해줄 수 있다? 충분히 많다 얘기해 줄 수 있죠. 그쵸?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이게 가능하죠. A 프라임이 5까지 있으니까. 그쵸? 아, 그럼 이건 이제 바로 이제서야 중복 조합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세 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있고요. 음이 아닌 정수니까 바로 쓰시면 되죠. 3H4라고. 그러면은 15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치환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 어떤 이런 한계가 조금 위로, 한계가 정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충분히 많다. 그쵸? 몰아주기를 해도 될 만큼 충분히 많기 때문에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지금 찍다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좀 영상이 날아갔는데 빨리 끝내라는 얘기겠죠.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이미지가 들었냐면은 사실 저는 이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길이 6짜리 이런 선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길이 6짜리 막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뭐 A, B, C 여기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봤을 때요. 이 길이 6짜리 선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본 거죠.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인 경우 이걸 찾는 건데 이걸 찾는 게 좀 힘들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해 준 거는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요게 4라는 거 이거를 푼 거죠. 그쵸?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 약간 사건 느낌 나듯이 풀었어요 저는. 근데 머릿속에 갑자기 요 A랑 A 프라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이 이미지가 떠올라서 저는 이거 치환해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 이런 이미지가 안 떠오르면 못 푸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치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죠. 물론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아마 이 문제 푸셨을 때 뭐 이렇게 푸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범위가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많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가능한 경우들을 우리가 직접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직접. 자, 더해서 14가 되는 수 3개를 생각을 해봅시다. 더해서 14가 되는 수. 최대 6이고 최소 1이에요. 그러면은 6부터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6 하면은 12죠. 그럼 이만큼이 필요하죠.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2 해서 14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6을 하나 쓰는 경우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은 6이랑 나머지 더해서 8 되면 되니까 5 더하기 3 될 거고 6 더하기 4 더하기 4 해도 이거 14 나오죠. 그럼 이제 6 쓸 수 있는 건 없죠. 왜냐면은 6 더하기 3 더하기 5 해봤자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지워주시고 그럼 이제 6을 안 쓰는 경우로 가볼게요. 그럼 5를 쓴다 하면은 또 쓸 수 있는 건 5를 쓸 수 있고요. 이러면은 14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5랑 4를 쓸까 했는데 4 쓰려면 어차피 뒤에 5 와야 되고 이건 같은 경우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이 4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쵸? 4는 안 되나요? 안 되죠. 4 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올 게 6이잖아요. 얘랑 같죠?
이 이후로는 전부 여기 나와 있는 경우들이 나올 거고요. 이 네 가지 케이스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6, 6, 2로 하는 경우는요. A, B, C 어떤 게 2할래? 고르는 방법이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요거는 6, 5, 3을 A, B, C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3팩토리얼, 즉 6가지 경우 나올 거고 6, 4, 4니까 세 가지 경우죠. 5, 5, 4니까 세 가지 경우.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해주시면은 15가지다 해서 당연히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쵸?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훨씬 쉽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풀든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둘 다 연습을 해주세요. 근데 요 치환으로 하는 요 방법이 항상 편한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편하긴 한데 이게 항상 편하진 않고 오히려 이런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9번 보도록 할게요. 49번도 이것처럼 범위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지 않은 거죠. 자, 그랬을 때 49번. 이건 사관학교 문제인데요. 같은 종류의 볼펜 6개, 같은 종류의 연필 6개, 같은 종류의 지우개 6개가 필통에 들어있다. 이 필통에서 8개를 동시에 꺼내는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8개를 동시에 꺼낸대요. 6개, 6개, 6개 있는데 이건 좀 씁시다. 아이고, 이거 49번이고 볼펜 6개, 연필 6개, 지우개 6개가 있는데 합해서 8개를 뽑는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볼펜이랑 연필이랑 지우개를 합쳐서 8개를 뽑는 거죠. 볼펜, 연필, 지우개 합쳐서 8개 뽑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죠. 6개씩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A8, B0, C0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쵸? 그냥 중복조합으로 풀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포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껏해야 6개까지밖에 없으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했던 방법으로 솔루션 1으로 하는 게 더 힘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과 통계가 힘든 게 어떨 때 뭐 써야 되고 어떨 때 못 써야 되는 거 파악하기가 좀 힘들기는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 경우는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8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3H8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45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한 경우 방금 얘기했어요. A 8개, B 0개, C 0개 이런 거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불가능한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사건 빼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A, B, C 중에 7이 섞여 있거나 8이 섞여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왜냐면 6가지밖에 못 쓰니까 7이나 8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7이 나오는 경우 7이 나오는 경우는요. 합해서 8 나와야 되니까 7, 1, 0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8이 나오는 경우는요. 합해서 8개니까 8, 0, 0 뽑으면 되겠죠. A가 8, B가 0, C가 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는 서로 다른 3개니까 A, B, C 대응시키는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 8, 0, 0이니까 8개 할 사람 하나만 고르면 되죠. 그래서 3가지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요. 9가지 경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사건으로 푸시면은 45 빼기 9 해서 36가지만 가능하더라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치환으로 풀면은 왜 복잡해지냐면요. 자, 아까 그 그림 잠깐 한번 볼게요. A, B, C, A', B', C'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찾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얼마니? 8 되는 경우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A'을 6-A, B'을 6-B, C'을 6-C로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A 더하기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펜도 떨어뜨리고 자, 이거 다 더했을 때가 빨간 거 다 더한 게 10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길이가 6짜리니까 6, 6, 6 하면 18이죠. 그러면은
밑에 게 8이니까 위에 게 10이 되는데 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은 10이다. 요걸 풀 건데 여기서 A', B', C'이 10개씩 있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쵸? 이 경우는 시연에서 푸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저 이 이미지 떠올렸다고 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야 8보다 10이 더 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이건 아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경우를 다 나열을 할까? 그것도 좋겠는데 이건 여사건으로 해도 되겠네 생각이 미친 겁니다. 여사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사건 이용해서 풀어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경우 나눠도 돼요. 그쵸? 0부터 6까지 쓸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8 나온다 라고 하면요 8을 쪼개는 거죠. 이렇게 6, 이제 0 써도 돼요. 6 더하기 2 더하기 0으로 쪼개고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럼 6 다 썼죠? 그럼 5 쓰면은 이거 더해서 3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요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4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3을 쓴다라고 하시면은 3, 3, 2가 가능하고 이 이후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그럼 가능한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요거 6, 2, 0 다르니까 3팩, 6, 1, 1 두 개 같으니까 3, 3팩, 3팩, 3, 3팩, 3, 3 하시면요 3이 하나, 둘, 셋, 4번 나오죠? 그리고 3팩이 하나, 둘, 셋, 4번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4 곱하기 3팩 더하기 3 하시면은 4, 9, 36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게 느리다는 생각은 저는 들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 연습만 충분히 해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말로 하면서 해도 금방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푸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어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익숙하다면은 이건 이렇게 푸는 게 더 힘들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있었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사건 떠올려서 그렇게 푼 거고 만약에 저게 안 떠오른다 하면 나열해야지 이 생각 드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많지 않을 때는 경우의 수를 직접 나눠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자연수고 경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중복조합 문제 진짜 많이 풀어봤어요. 영상도 길어져가지고 조금 미안할 뻔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듣는 거니까 이게 정규 수업이었으면 엄청 미안했을 텐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미안하진 않네요. 어차피 다 여러분들 공부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제 마음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한 게 정말 많아요. 영상도 길고 한데 꼭 시간 충분히 들여가지고 복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조합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순서가 정해진 배열 그리고 합성함수 뭐 그 뒤쪽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테마 10, 11 그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길었던 중복조합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